고은순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냥 이 한마디로 하기 조금 섭섭하네요. 어쨌든 전 뭐 어제부터 나와서 일했습니다. 1월 1일이면 나와서 아주 큰 사설 하나 썼고요. 아주 큰 지금 우리 사회 위기는 그 과도한 뭐 그런 비관론, 그리고 또 그 경제할 자유주의의 그 위협받는 게 우리 사회의 근본적 위기다 하는 뭐 그런 사설 하나, 물론 상의에 써낸 거지만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새해라고 별로 쉬지도 못했네요. 좋은 계획 많이 세웠습니까? 어쨌든 올해도 저 경제 위주로 정치나 이런 거는 뭐 정주필께서 직접 많이 하니까 정치보다 경제 위주로 뉴스를 많이 전해드리고 설명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새해 그 특집 연말 넘어가고 새해로 오면서 각 신문들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조금 놀라운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경제도 굉장히 쏠림 그게 많습니다. 예컨대 과도한 비관론을 해가지고 경제가 굉장히 어두운 것처럼 많은 신문들이, 아니 지금 한경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많은 신문들이 막, 그런데 물론 이제 어두운 측면도 있고 위험적 측면도 있고 예측 불가한 측면도 있고 아주 그 불투명한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없고 분명히, 그런데 막 온통 비관론과 해가지고 해서 이것 또한 어떤 과거에 우리가 숱하게 봤던 쏠림처럼, 그리고 의혹 제기한 것처럼 뭐 때로는 막 그렇게 비관론을 하고 어둡고 두렵고 무섭다 이런 걸 쓰는 게 마치 정의 있냐, 그게 좀 더 객관적 고발 기사이냐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과도하게 그런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저로서는 걱정입니다. 어쨌든 그 한창 그 나올 때 최순실 관련 온갖 의혹 마구 제기하던 그런 검증을 안 해보고 차분히 살펴보지 않고 어떤 일이 선후가 뭔지 논리적으로 맞는지 이 의혹이 진짜인지를 별로 안 보고 마구 그냥 전달하는 그때 그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확실히 그런 기류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비관론을 많이 한다고 경제의 막 어려운 점을 막 어두운 측면을 확 조명하면서 한다고 그것이 정의이냐, 혹은 그것이 진짜 고발이냐, 그것이 무슨 어떤 양심이냐, 언론의 그거냐 하는 이 설림에 독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넘어가지 마십시오. 저도 환경 지면을 읽다 보면, 환경 지면도 사설면 말고 이런 때는 종종 그를 과장된 위기 의식의 조장, 또는 위기의 과장화, 위기의 일상화, 이런 지면이나 이런 기사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환경은 좀 덜한데도 그런 걸 느낄 정도니까, 이 신년 초에 보는 다른 신문들 보면은 뭐 이를테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원래 어느 신문 보니까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써놓고 IMF식 위기가 올 확률이 89%다. 과연 그럴까요? 전 그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작년 보면 수출도 적어도 12월 달에는 2달 연속 좋다 그러고요. 또 여러 가지 뭐 소비도 어렵다지만 그래도 온라인 쇼핑 같은 데는 좋은 숫자도 나오고 투자도 살아나는 게 막 혼재되고 있는데, 무슨 그런 위기로 원래 뭐 이를테면 집과 부동산은 뭐 폭락한다는 뭐 그런 식의 뭐라든지 뭐 보면 마치 그 얘기 나왔으니 말인데, 부동산 관련 기사서는 보면 참 철없는 기사가 너무 많습니다. 오를 때는 막 못 올려서 기름 못 부어서 날린 것처럼 막 부어대고요. 막 오른다고 그러고 조금 조정받으면은 막 폭락한다고 쓰고 이러니까 이게 도무지 뭐냐, 이런 것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 기사도, 경제 기사조차도, 경제 기사는 좀 덜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치 기사처럼 몰려다니고 어떤 의혹 제기하고 무슨 큰 배가 무너지듯이 그런 쏠림 현상이 경제에서도 나온다. 그 쏠림은 과도한 위기 조장과 과도한 비관론과 과도한 자학적 기사다. 자,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전제를 해놓고 어느새 1월 3일자죠? 자, 보시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1월 3일자입니다. 일면은 한경에 해마다 저 한경의 데스크와 기자들이 라스베가스를 갑니다. 라스베가스 거기에 CES, 세계 제일 유명한 전자쇼에 가는데, 거기에 럽보 기사를 우리 한 명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여기 나오는 하영춘 부국장을 단장을 해서 부장들 4명하고 기자들이 여러 명 대거 가서 하는데, 거기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게 일면 톱입니다. CES, 라스베가스에 있는 가전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CES는 인공지능의 전쟁터다. 우린 뭘 하고 있나, 이런 제목을 드렸네요. 한경데스크와 혁신 태스크포스가 대변혁의 현장 CES를 가다 하는 건데, 관련 기사가 4-5면 넘어가니까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이 로봇과 대화하는 사람의 모습. 국민연금의 주식 수익률이 5.6%였다. 작년 얘기입니다. 4년 만에 최대다는 얘기가 있고,
기업들 원래 기업 총수 신년사를 봤더니 화두는 혁신과 성장이더라. 사진은 여기 LG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혁신과 성장을 얘기하더라. 정권업계 대우 미래에셋 대우 정권, 미래에셋과 대우가 합쳐졌죠. 미래에셋 대우 정권, 정권업계 신기원에 도전하겠다. 원래 8천억 원을 벌겠다. 작년 순이익의 2배가 넘는, 작년에 3,500억 수익을 냈는데 2배가 넘네요. 7천억이 2배니까 그런 목표를 하겠다. 신기원 했고요. 특검은 정유라 송환 착수. 정유라가 네덜란드 참 덴마크에서 전격 체포됐다죠. 그래서 정유라 송환 착수했다는 기사 한 줄 썼네요. 현재 오늘 첫 공개 변론 시작했다. 절차 너무 현재가 서두르는 건 아닌지 3일마다 하겠다니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면 김성현의 의리와 뚝심. 김성현은 하나그룹 회장입니다. 이라크에서 못 받았던 미수금, 이라크 그 가난한 도시에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가난한 나라에서 못 받았던 미수금 7천억 원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1년 만에 그 돈 다 받아냈고 이라크 내에 자기 야전 숙소 만들어서 건설 사업 진두지휘한 결과라고 합니다. 소비 심리가 조금 살아나나 보십시오. 아까 그렇게 신문 갖다 놓으면 전부 다 비가 오는 투성이지만 온라인 쇼핑액이 월 6조 원, 작년 11월 겁니다. 그것도 작년 11월 6조 원을 돌파했다 해서 모바일 거래가 절반 이상이고 대단히 큰 거다 이거죠. 영국이 3월부터 1파운드짜리 새로 동전을 유통시킨다 하는 기사도 있고요. 3면은 2017년 경영화도에서 재계 신년사 정몽구 미래성장, 구본무 최태원 근본적 변화를 얘기했고 삼성의 권호연 완벽한 쇄신 얘기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어쨌든 그 이 과정에도 달려나가자 그런 얘기고요. 자, CES 50주년 주인공이 된 혁신이네요. 자동차, 의류, 크루저 CEO, 총집합, 미래 기술, LTE까지 뻗는다. 이런 쭉 여기 가상 정강현실을 보는 그런 사진도 있네요. 아웃사이더로 전락했다. CES에서 한국 기업은 탄핵됐나? 아웃사이더 됐다는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오면도 그렇습니다. CES 2017 AI 시대가 온다. 운전하다 깜빡 졸면 AI 로봇이 말을 건다. uf스 말동무 해줄까 이런 시대. 업종 간 이종 교배가 부르는 AI 비서는 소녀시대 엑소. 하여튼 AI가 주제다 됐네요. 정치면 이정현이 새누리당에서 탈당했습니다. 전 대표였던 이정현이요. 그러나 최경환은 끝까지 당을 지키겠다 그렇게 했네요. 새누리당 친박 인적 청산 놓고 내분이 심화됐다. 전에 임명진 씨인가요? 비대위원장이 6명 꼬집어 나가라 한 뒤에 이정현은 나갔고 최경환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합니다. 요즘 또 신년이라고 해서 각 대선 주자들 지지율 나오던데 30% 문재인 1위지 많지만 30% 벽을 못 넘은 문재인. 반기문의 연대가 1위 유지의 변수다 하는 얘기 됐네요. 박원순도 대선 출사표를 던졌고 박지원은 국민의당, 민주당과 대선 연대가 없다고 되어 있네요. 새누리당도 좌클릭 하나, 정우택, 최저임금 인상 검토 전부 다 좌경화로 몰려가는 세상이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보수 신당, 신당은 김무성, 유승민당 아니다. 반기문와도 경선 지켜라 하는 정병국의 인터뷰가 있네요. 대변역 시대, 3저 뉴노멀 시대의 종언. 3저라면 저금리, 저물가, 저성장, 종언. 근데 저성장이 종언됐다고 할 수 있나요? 저물가는 종언된 것 같고 저금리는 종언된 것 같습니다. 신흥국의 자금 이탈, 쓰나미 덮치나 이런 제목이고. 경제면에는 AI 살처분 한 조류 3천만 마리에 육박한다. 우리 닭, 주로 닭이죠? AI 살처분 3천만 마리. 의심 신고는 줄어들어서 확산을 주춤한다. 3천만 마리 죽였으니까 주춤 더 살아있는 이러고도 닭이 살아있는 닭이 있나요? 이렇습니다. 국제면 유로화 15년 유럽 통합의 상징에서 이 유로화가 분열의 씨앗이 됐다. 독일, 프랑스 등 11개국 통화동맹을 결성했던 게 2002년도인데 좀 흔들리고 있다 그런 기사고요. 유가가 60달러 대 배럴당 돌파했는데 1월에 달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일본 경제단체 미국의 TPP 탈퇴 그러지 마라. 미국도 손해볼 것이다. 트럼프 보호무역주의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게이달렌 회장입니다. 실리콘밸리 관심사는 여성 인재 영예예요. 미국판 대못 바뀝니다. 오바마가 1월 16일인가요? 물러나기로 됐는데 트럼프 취임 전에 법자에서 오바마가 행정부 인력을 대거 고용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채용 동결에 대못 받기라고 하네요. 절차까지 무려 바꿔가지고 8,400명의 모집 공고를 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행정명령 백지화할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신구 권력이 이렇게 충돌하는 보니까 미국도 역시 현대 정치는 똑같군요. 뭐 미국이라고 아주 특별히 나은 것도 아니고 좋은 점이 좀 더 있고 그런 좋은 점이 좀 많다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러나는 권력의 목리 그리고 새 권력의 견제 이것이 똑같습니다. 어쨌든 신년이 되니까 모두 대선 주자들의 막 다양한 그 언론사마다 무슨 순위 나오는데 그게 뭐 별로 대단하지도 않은데 요란하게 지면을 하는 거 보니까 뭐 참 그것도 씁쓸합니다. 그게 과연 맞을 것이냐, 그 다음에 그 설문은 제대로 된 것이냐, 그 다음에 여론의 전체적인 그 몇 명을 과연 조사해서 제대로 신뢰도는 충분한 것이냐, 그리고 또 질문을 묻더라도 제대로 의미 있는 설문조사를 해서 의미 있는 후보자가 되게 과연 유도하는 기능을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언론사나 그 여론조사기관에서 좀 더 정책 대결이 되게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냥 뻔한 인기 순위 간단하게 물어가지고 대문짝하게 쓰고 있으니까 참 보는 저로서는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좀 이런 관행도 바뀌고 제대로 된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선거 문화와 우리 투표 문화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설문조사와 여론조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